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공사업은 말 그대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 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이신데요. 이러한 면허가 없는 채로 공사를 하신다면 이거는 무면허 시공으로 인해서 벌금이나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통신공사를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걸 우리는 등록 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 사업으로서 등록 기준이 모두 다 충족이 되고 충족되어 있음을 증빙하셔야만 면허가 나오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등록 기준으로 바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이 있으셔야 하고요. 이 1억 5천이라는 게 그러면 통장에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보증금이라던가 기타 차량 등이 있으니 이걸로 되는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그렇지 않고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고 이 자본금이 어떻게 충족되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납입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해당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납입자본금은. 자,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 이렇게 법인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실 거고요.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이 자본금의 금액이 1억 5천 이상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이미 1억 5천 이상이다 라고 하면 별도의 증자가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그 미만의 금액이라면 그 금액만큼을 추가로 증자하셔서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우리 사업자 통장에 1억 5천이라는 예금이 있으셔야 하고요. 이 예금이 하루 이틀이 아닌 22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내역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의 경우 우리가 돈이 준비된 날로부터 21일 이후의 날짜가 진단 기준일이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만들면 1년에 한 번씩 만드시죠. 12월 31일 날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드시는데 면허를 낼 때는 이 12월 31일 날짜에 작년도 재무제표를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면허를 내는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7월 1일 날 법인 통장 또는 개인 사업자 통장에 1억 5천이 있었다 라고 하면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7월 21일인 거예요. 그래서 7월 21일까지의 재무 내역이 담긴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7월 22일 이후부터 진단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돈이 22일 이상 있어야 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회사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별도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평가한 보고서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른 말로는 이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립니다. 이 보고서가 있으셔야만 자본금이 있다라는 서류가 준비가 되시는 거고요. 이 보고서는 회사에서 직접 만드신다거나 기장해 주시는 기장 대리인을 통해서는 발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해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리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는데요. 정보통신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시고 예치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면허 접수 시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공제조합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정보통신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이라는 특징이 약간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들 수 있는 회사만이 면허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조합은 또 우리 회사에 보증을 들어주려면 그냥 들어주진 않겠죠. 일종의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되고요. 약 1,500만 원 가량이시고 이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는 일반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묶여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제조합의 자본금 예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넣으면 될 게 아니고요. 각종 신청서, 신용평가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하실 때는 이제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진행하실 때 제가 또 별도로 한 땀 한 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록 기준은 바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총 4분이 필요하신데요. 면허 내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기술자세요. 돈이고 사무실이고 뭐고 다 어떻게든 준비가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 4명의 기술자분들은 모두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경력 수첩에는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가 나뉘어지는데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분이 있어야 되고 이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가 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있어요. 한 명은 반드시 중급 이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명은 초급, 1명은 중급 이렇게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기능계가 있는데요. 기능계는 기술계보다 약간 한 단계 낮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기능계가 없이 우린 다 기술계인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고 더 상위이니까 그래서 기능계 자격증 있는 분 1분 또는 기술계로 4분 이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자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가 필수이십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돼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회사에만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있지 않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자격증 빌려줄 수 있겠죠. 실제로 근무 안 하지만 근무하는 척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 다른 회사 이중 취업 별도 사업자 안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의 경우는 면적에 제한 없고요.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도예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던가 사무실, 뭐 지식산업센터 다 가능하세요. 다만 주거용은 안 되세요.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돼 있다 용도가 이런 거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아니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다만 다른 회사랑 동시에 쓰실 수 없어요. 한 사업장 안에 한 주소지 안에 사업직계제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이런 건 안 돼요. 우리만 쓰는 사무실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 4가지 등록 기준 말씀드렸고요. 이게 모두 충족되어 있다라는 서류를 작성 및 발급을 하신 후 지역 내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협회에 제출을 하시게 돼요. 문제가 없으면 서류가 다 검토가 되고 지역 시청이나 도청으로 서류가 넘겨지고 그 시도청을 통해서 최종 승인하고 면허가 나오는 수순이세요. 자, 저한테 많이 문의하시는 게 얼마나 걸리나요 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자본금 말씀드렸죠. 돈 있는 날로부터 22일은 지나야 한다. 우리는 늘 돈이 있었어요. 이러고 전 항상 있었어요. 라고 하면 서류 준비하는 거 급하게 하시면 일주일 안에도 하세요. 그리고 접수하고 나면 또 한 2주 정도 걸리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돈 준비한 날부터 시작해서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해솔 C&I는 이렇게 정보통신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전 업무를 하고 있어요. 법인 등기가 증자가 필요한다. 또는 신규 설립부터 하신다. 이런 법무사 업무, 그 다음에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하는 업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공제조합과 협회에다가 서류를 만들어 제출을 하는 면허 접수 업무까지 논스톱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해솔 C&I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